안녕하세요. 인생땡집의 맛쌤입니다. 자, 오늘은 또 누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 인생땡집에 찾아주셨을까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반소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윤 씨. 소윤 씨는 오늘 어떤 궁금증을 갖고 저희를 찾아주셨나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중국어 관심이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네. 이제 소윤 씨가 한국을 좋아하는 만큼 네. 또 이제 중국에 관심이 있는 한국 친구들도 네. 많다라는 네.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윤 씨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볼까요? 네. 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반소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소개드렸던 진준 선생님입니다. 네.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지금 중국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질문 네.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질문이 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좋아요. 저는 선생님 유튜브를 봤었는데 네. 완전 이일 것 같았어요. 아, 네. 슈퍼 2, 슈퍼 2. 네. 완전 오해예요. 네. 사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MBTI 해보면 항상 I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요? 네, I. I? 네, I. 완전 트리플 2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평소에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조용해요. 물론 다들 혼자 있을 땐 조용하겠죠. 혼자 말하는 사람 없을 텐데. 혼잣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쌤과 같은 경우에는 네. 딱 봐도 평소에 보나 아니면 연락할 때나 항상 그런가? 딱 보나 네. 무조건 2인데 저도 I예요. 아니죠? 예, 이죠. 이도 맞습니다. 你呢？你是 INFJ. INFJ. 네, INFJ. INFJ. 跟我差一个 어? 是 INTJ. INTJ? 네, 맞아요. 근데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네. E일 것 같았고 선생님이니까 엄청 F 좀 공감력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연기를 T였어요? 네, T예요. 네, T입니다. 아, 굉장히 제가 연기를 잘했네요, 그러면. 네네네. 근데 굉장히 사실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엄청 약간 늘 밝으시고 약간 맞아요. 재밌으시고 네. 했었는데 그럼 이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보자면 어떻게 중국어 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부터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요. 네.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온 다음에 졸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박사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생각 끝에 일단은 먼저 일을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뭐 회사 면접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력서도 제출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고비가 많았고 잘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도대체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내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죠. 잘하는 것이 내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대학교 때 전공도 중국어 교육과였고 그래서 이거 중국어 가르치면 내가 전공을 잘 살려서 그래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딱 정규 코스 그대로 내가 대학교 때 전공이 중국어 교육이니까 그냥 중국어 선생님이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씀을 맞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래도 사실 이제 뭐 학교 때 그 전공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정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아무튼 강의를 시작을 하셨네요. 네네네. 이게 사람이 성향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선천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국어 교육에 대한 뭐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생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차? 저 2013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11년 차가 되고 완전 베테랑 네. 선생님이네요. 네. 어느덧
세워라. 네, 질문 있어요. 네. 선생님, 한국에서는 유명한 강사들은 조금. 유명한 강사니까. 네. 억대 연봉이나 등대 아. 진짜였나요? 네. 아니 슈퍼스타 강사하면은 억대 연봉이라는 이런 소문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뭐 슈퍼스타 강사, 뭐 스타 강사 이런 그 더우시엔이라 그러죠. 네. 이런 호칭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아직은 내가 더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 호칭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사실은. 네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직업이든 그게 강사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직업을 포함을 해서 초반에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시작부터 막 나 억대 연봉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을 때 능력을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게 어떤 직업이든 다 수입적으로는 많이 향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상승을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항상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 평균을 따져봤을 때는 그냥 정말 평소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그 직장인들의 그런 생활과 그런 수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강사가 되면 바로 억대 연봉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뭔가 이제 스타 강사라고 하니까 괜히 페라리 끌고 다닐 것 같고, 아니면 포르쉐인가? 네,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억대 연봉을 계속 받는다고 해도 저는 그런 슈퍼카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슈퍼카에 대한 욕심은 맞아요. 없다. 없어요. 능력은 되지만 내가 그냥 운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 난 집. 집. 네. 不要买车买房 아니 근데 사실 이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튼 네. 뭐 수입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런데 네. 아무튼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좋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잘 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선생님만의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특별한 콘텐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컨텐츠가 되려면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중국어만 잘 알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떤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는지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는 분들도 보면 对外 한유이라는 전공도 그렇고 한유엔이라는 전공도 그렇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영어 말고도 그 현지의 언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 언어를 배워야지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문화,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그걸 알아야지 내가 이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인 외국어 교육은 항상 재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또 성적이라는 것이 또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잘 적절하게 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니 필요한 근데 것 사실 같아요. 이것 또한 제가 궁금했던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죠. 학생들이 오히려 더 명확한 동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대학생들은 내가 나중에 이 학과로 졸업을 해야 되고 이게 내 네. 전공이고 그 다음에 네. 뭐 이걸 가지고 직업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많은데 네. 사실 학원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나이대도 좀 다양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그 서로 다른 학생들을 네. 상대를 할 때 좀 각기 다른 뭔가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쓰시나요? 어떻게 그 흥미를 유발하실 수 맞아요. 있죠? 이 학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죠.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래서 네. 종종 가끔씩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막 같은 반,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서로 안 맞아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싸운다기보다는 기싸움을 할 때도 있고 기싸움? 서로 견제를 할 때도 있고 아. 서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성향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말 모든 사람을 상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반의 분위기라든지 그 반의 평균을 따져서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목표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나는 꼭 HSK 성적이 필요해서 여기로 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취미로 그냥 중국어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거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한 파악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반에는 유독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반에는 유독 취미 위주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지 내가 그 반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해야 되는지가 계획이 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업 준비를 계속 달리해야 돼요. 그렇죠. 바꿔야죠. 뭐 HSK 한다고 계속 HSK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맞아요.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전략을 맞아요, 녹여서 맞아요. 해야 된다는 게 늘 도전적이군요. 맞아요. 항상. 질문 있어요. 네, 지금 중국어 공부가 아직도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나요?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필요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그 인기가 조금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겪다 보니까 특히 얼마 전에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이 굉장한 걸 세계적으로 겪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이게 해외로 나아가는 여행도 그렇고 교환학생, 유학, 해외 취업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만큼의 열풍과 인기는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사실 학생들의 그 네. 연령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젊은 친구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장인 뭐 이런. 저의 학생들만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평균 나이가 20, 30대가 많았다면 네. 요즘은 30, 40대가 많아요. 네.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하는 그 나이대가 훨씬 더 좀 올라갔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젊은 학생들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줄어든 이유가 꼭 중국어에 대한 흥미가 줄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SNS나 유튜브 이런 데만 봐도 중국어 콘텐츠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나이를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리면 그만큼 정보력이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학원에 가야만 기초 중국어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오히려 네. 그 기본적인 거는 내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 자습을 해가지고 맞아요. 기본적인 기초를 쌓은 다음에 네. 그 더 필요한 거를 학원 가서 배우겠다는 친구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어르신들에 비해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더 잘 다뤘잖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야 이걸 눌러야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저기로 갈 수 있어, 이게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알아서 그걸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습득을 한단 말이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죠. 이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그만큼 경로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옛날에는 학원에서 배웠던 것을 이미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린 학생들이 줄었다는 것은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다양하게 지금 중국어라는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 오히려 또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하오 요화이. 그래서 네. 꼭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전형적으로 뭐 수업하고 수업 끝나고 뭐 학생들이랑 숙제 뭐 내주고 숙제 뭐 이제 채점하고 뭐 약간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히 기억 남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나요? 강의를 하시는 이 10여 년 동안에 이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다라는 이런 에피소드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생각을 못 해요. 일로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일하는 이 모습과 그 그림이 되게 재밌어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채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누군가가 녹음 숙제를 보내서 녹음을 들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한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아, 네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웃겨, 아이들이 발음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제 3자가 봤을 때 재밌는 거고 근데 내가 막상 그 일을 하잖아요. 나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일에 집중을 하느라 이게 재밌다 이게 느껴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아니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동료랑 발생한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이랑 겪었던 무슨 에피소드 이런 그런 건 있죠. 네. 왜냐면 카톡과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 위챗을 하듯이 한국에서는 카톡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카톡의 친구가 나는 다들 그렇게 많을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10년
이상 지금 수업을 해오고 있고 그간에 학생들이 계속 막 연락을 하고 막 그랬었을 거잖아요. 저는 주기적으로 지우거나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다 있어요. 그래서 3,000명이 돼요. 나중에 혹시 저 보험 파시려는 생각이 그러기에는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은 고객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요. 나 나중에 이 아이디를 팔아야 되나? 아,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재산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법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럼 옛날 학생들 가운데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요. 나 요즘 아파. 그래서 어떤 의학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때 필요가 있다. 과별로 다 아는 분 있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뭐 등 기타 등등. 그게 진짜 다 있어요. 아, 너무 신기한 거.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선생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 네. 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네. 만나는 게 또 가장 큰 행복 중에 네. 하나죠. 네. 그리고 학생들을 가끔가다 TV에서 볼 때가 있어요. 오, 좋은 일로 볼 때도 있고 안 좋은 일로 볼 때도 있어요. 안 좋은 일? 네, 안 좋은 일로 볼 때도 있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위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루가 되어 있었던 게 저 옛날에 내 수업 들었다 학생 이럴 때가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네. 그건 또 이제 특별한 경험일 수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네. 질문 있어요. 네. 선생님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요? 뭐 학생이 3,000명이 있으면은 네. 특별히 뭔가 그 중에서도 기억 남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를 다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제일 기억에 오래 남고 항상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성적이 좋거나 공부를 잘한다. 기억에 남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말썽을 피우거나 말을 안 듣거나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난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학원인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배우는 건데 네. 또 좀 그렇게 특별한 학생들이 있나요? 있죠. 대부분 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러 올 학생들 같은데 그럴 것 학원까지 같죠. 네, 그럴 것 학원까지. 같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뭐 특별한 뭐 이야기 스토리가 있나요? 어떤 학원은 네. 저희들이 항상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학원은 학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학원은 서비스업이다. 대신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서비스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학원을 하려면 그 업종 업태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항상 교육 서비스로 분류가 돼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게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배달할 때 내가 물론 배고파서 내가 물론 먹고 싶어서 내 수요에 의해서 배달을 주문할 때도 있겠지만 내 수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손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학원이라고 해서 꼭 이상한 사람이 없다?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한 사람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사실 지금은 이제는 뭐 연차도 어느 정도 쌓였고 네. 경력도 쌓였으니까 뭐 크게 강의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으실 텐데 네. 이제 한 처음에 초창기에 강의 시작하셨을 때를 돌이켜 보시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중국에 대한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한국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할까? 할 만한 뭔가 문화적 차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